각 군 사관학교별로 어떠한 프로세스로 면접을 보고 그럼 그 면접 프로세스 상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답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면접의 아주 자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또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개괄적인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관학교 면접을 학교 들어가서 보기 전에 우리는 일단 AI 면접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되죠. 이 AI 면접이 벌써 실시된 지가 4, 5년 차, 올해는 한 5년 차, 4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각 군 사관학교에서 물론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군의 어떤 장교를 뽑는 전형, 부사관을 뽑는 전형에서도 이 AI 면접이 사용되고 있어요. 군에서 이거를 좀 미는 과정이고 그래서 사관학교에도 이 AI 면접이 들어왔는데 다른 사관학교들 6, 0, 간 요 세 개의 사관학교는 AI 면접을 아직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해요. 하지만 해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 AI 면접을 점수화해서 20%의 점수를 주고 있다. 60 간의 경우는 물론 그렇다고 못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되 조금 부담 없이 볼 수도 있겠지만 해사는 점수화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훨씬 더 좀 준비하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AI 면접도 좀 개괄을 해드린다면 일단은 한 답변을 하기 전에 30초 정도의 생각 시간이 주어져요. 30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삑 소리 나면 이제 그 화면에 자기 얼굴 뜨는 거 보면서 이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주로 묻는 질문들은 엄청 어려운 뭐 가치관, 뭐 안보관 이런 거를 묻는 건 아니에요. 뭐 주로 자기소개해봐라. 뭐 네가 어려웠을 때는 언제냐 뭐 이런 우리 지원동의서에서 한번 써보고 생각해 봤을 법한 그런 질문들 좀 가벼운 질문들을 위주로 하는데 여기에서 좀 버벅거리거나 이러면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다. 30초 준비 1분 30초에서 2분 내에 답변하고 자 특징은 꼬리 질문이 이어진다는 건데 가령 네가 힘들었던 상황은 언제냐 이러저러 할 때입니다. 그럼 꼬리 질문으로 그럼 그때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러저러 했습니다. 그럼 꼬리 질문으로 느낀 점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면접관과 얘기했을 때 나올 수 있을 법한 어떤 그런 플로우를 따라서 답변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총 문제 수는 뭐 9개에서 1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 문제당 생각 시간 플러스 답변 시간 뭐 2분 30초 3분 정도가 되니까 총 한 3, 40분 정도의 면접 시간을 갖게 돼서 생각보다는 좀 기가 좀 빨린다. 체력적으로 그쵸? 좀 소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생각 많이 해보고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원 동기나 뭐 극복 과정이나 이런 것들 한번 답변을 마련해 보고 들어가서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어쨌든 참고 자료를 할지라도 그쪽에서 나온 질문 가지고 내가 또 다른 활로를 열어갈 수도 있고 또 당황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시험에 좀 특히나 해사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AI 면접 공통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국군 간호사관학교죠. 사실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가장 적은 인원수를 뽑고 적은 인원수가 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례들을 출연하기가 쉽지는 않은 학교예요,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매년 사례들이 있으니까. 자, 국관사 세계분과, 항상 세계분과로 봐왔어요. 하지만 작년에 이 세계분과의 이름이 좀 바뀌었거든요.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대한민국 장교로서 그리고 간호사의 역할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의료인으로서의 자질과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인재인가 이거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일진데 작년에 바뀐 포인트는 뭐냐? 요거예요. 3분과의 심리를 별도의 분과로 나왔다. 예전에는 외적 자세, 내적 자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품성, 심리 이렇게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즉 단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꼭 보고 싶어. 네가 단체 생활에서 어떤 솔선하고 뭔가 좀 희생하고 참고 거기서 견딜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친구인지를 점검하고 싶어. 게다가 의료인으로서 혹시나 또라이나 사이코패스는 아닌지 점검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게 작년 간호사관학교의 어떤 면접 요소, 평가 요소 변화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과의 외적 영역, 가치관 두 개를 합쳐놨어요. 예전에 떨어져 놨던 거 1분과의 가치 전공하고 그 대신에 성격과 심리를 분리했다. 자, 지원 동기, 외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포함되죠. 자세, 발표 자세,
모습, 이런 것들. 자, 사관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막 머리를 막 산발을 해가지고 간다거나, 그쵸? 아니면 뭐 염색을 해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저 새끼 올 맘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쵸? 자, 국가 간 안보 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사랑하는가? 그쵸? 대한민국에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혹은 우리 안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동맹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학교생활 비록부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요 지원 동기서 때문인데 리더십 뭐 이런 것도 묻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분과 진취적인 인재인가, 책임감과 도덕성이 있는가? 도덕성. 특히나 조직 적응력이 있는가? 공동체 의식이 있는가? 이런 말들은 다른 말이지만 같은 말이죠. 그렇죠? 단체 속에서 적응하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인재인가? 생활기록부 출결을 준대요. 성실성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AI 면접관과를 제공하고, 공의 지원 동기서는 당연히 다 들어가고요. 자, 3분과 심리검사, MMPI 심리검사나 혹은 문장완성 검사 등등의 결과가 제공이 되고, 여기는 장교 플러스 심리 전문가가 같이 들어와서 그 결과지를 보고 해당하는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심리검사에서 뭐 외향적이라고 나왔는데, 내향적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외향적이고 리더십을 뭐 잘 이끌고, 만약에 그 격차가 크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너 뻥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질의응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분과. 결국 네 개의 사관학교 다 공이 평가하고자 하는 건 똑같다. 그걸 어떠한 분과로 어떻게 나눠서 평가하는가 이다. 그리고 네 개의 사관학교 역시 다 한 사람을 점검하기 위해서 면접하는 시간도 좀 비슷하다. 그 짧은 3개나 2개밖에 없는 국관사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면접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한 분과당. 육사와 해사와 같이 대여섯 개, 5개, 6개의 어떤 구역이 있는 이런 사관학교들은 면접 시간이 좀 짧아지는 대신에 여러 번 보고, 그렇죠? 뭐 그런 특성이 있다. 다만 오히려 한 분과에 좀 길게 보는 학교들이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왜? 새로운 질문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관사의 면접도 어떻게 보면 3군에 가려져서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면접이에요. 다른 육사나 이런 데 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사관학교별 면접의 프로세스들,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분과가 나눠지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사관학교 2차에서 그럼 결국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첫 번째, 뭐니 해도 면접이다 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4개의 사관학교의 점수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관학교 프로세스 말씀드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면접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공사나 육사처럼 아예 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관학교 면접을 보고 면접 점수가 60% 이하라면 그것만 가지고도 불합격을 시킨다 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육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분과마다 합격, 불합격, 보류를 나누고, 불합격이 되면 그냥 불합격이에요. 보류가 있다면 마지막 최종 평가에서 한 번 더 생각한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마련돼 있어요. 즉, 면접으로 점수만 주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겠다. 너는 군대 오면 안 될 것 같아. 너 아예 오지 마. 이게 생겼다는 거죠. 이전에도 없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심한 경우에 한두 명이었지, 작년, 재작년처럼 좀 그 사례가 많은 것들은 또 최근의 추세이다. 면접이 중요하다. 단순히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합불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아까 우리 점수 보여드렸죠. 1차 점수, 1차 통과하고 나면 1차 점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사라 할지라도, 해사나 국관사는 1차 점수가 교장 추천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점수 때문에 형성되기보다는 면접을 어떻게 받는가로 당락, 특히나 우선 선발인지 종합 선발인지가 결정되더라. 면접을 잘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면접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 학생부와 지원 동기서에 대한 점검이 조금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 게 4군의 공의 특징이다. 자, 우리 계속 어떤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들, 뭐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뭐 빈부격차에 따라서 좀 활동을 하거나 못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활동들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해서 계속 배제해 왔던 게 지금 사관학교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 동기서 썼겠지만 지원 동기서에 조건들이 많아요. 뭐는 쓰지 마라, 뭐는 쓰지 마라, 뭐는 쓰지 마라. 그게 왜 그래요? 왜? 그것 때문에 말이 나오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 점검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남느냐? 학생부에 써 있는 거 요만큼. 왜 그 밖에 나머지는 얘기조차 할 수 없으니까. 이 친구가 지원 동기에서 쓴 거 요만큼. 그걸 가지고 점검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꼬투리 물고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와 지원 동기서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또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우선선발에서 학교장 추천에 작년에 신설된 게 있죠. 비교과. 다른 학교들은 비교과를 반영하는데 출결 점수를 반영하는 거지 비교과를 정성평가하지 않아요. 정량평가는 점수를 보는 거고 정성평가는 내용을 보는 건데 해군사관학교는 비교과를 정성평가합니다. 100점을 줬어요. 즉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 대학에서 그 추천 전형 같은 것들 이때 면접관들이 학생부를 점검하면서 그걸 점수화하잖아요. 똑같이 수시처럼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부를 단순히 출결이나 내신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간다. 그게 지금 해군이 물꼬를 틀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참고할 수 있는 건 앞으로 우선선발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 내용의 반영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요소가 된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간호사관학과 말씀드려서 특히나 강조드렸는데 심리평가나 개인의 성격 자질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가 조금 심도 있게 진행된다. 그렇죠? 특히나 요즘 친구들이 한 곳에 적을 두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마음이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또 옮겨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뭐 MG라고 이제 부르는 거 그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 요즘 세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특히나 육사 같은 경우에 1학년 거치면서 많은 숫자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관학교가 가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가 단체 적응력이 있고 단체 속에서 도드라지지 않게 꾹 참고 자신의 꿈을 쫓아갈 수 있는 인재인가, 여기서 뼈를 묻을 인재인가, 이런 것들은 심리검사나 성격을 통해서 먼저 걸러내고 좀 받겠다라고 하는 경향성이 좀 강해지고 있다. 자, 면접에서 두 가지, 학생부와 지원동의서, 그 다음에 심리검사. 이런 것들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결국에는 이 면접을 왜 보느냐? 이 2차 시험 왜 보느냐? 결국에는 너 진짜 우리 군 와서 끝까지 뼈 묻을 거야? 너 진성이야? 를 묻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럼 모든 답변도 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진성임을 증명할 수 있게. 육사가 아니면 죽음이에요. 해사가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라는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쵸? 결국엔 군 생활의 그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인가, 우리의 끝까지 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인재인가, 회복 탄력성이 있는가, 그 안에서 조금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고 지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걸 감내하고 단체 속에서 녹아들 수 있겠는가. 그쵸? 군인으로서 합당한 가치관과 장교관, 안보관 등을 갖고 있는가. 그쵸? 김일성 만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인재인가? 그리고 대화가 가능한가? 즉, 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남 말도 잘 듣고 결국 소통 가능한 인재인가? 이게 요즘의 리더상이죠. 소통 가능한 리더. 그쵸? 그리고 장교로서 합당한 외적 자세, 겉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말도 제대로 크게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겉모양 자체가 군인으로서의 알맞은 머리 스타일과 옷 입은 자세와 품행 등이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네가 진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진성 지원자를 뽑고 싶다. 그러니까 면접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차, 1차를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2차에서 주로 마주하게 될 과제입니다. 자,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이러한 면접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자면 굉장히 길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 요인들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선 첫 번째, 목적을 확실히 하자. 쌤은 요거를 알기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기승전 장교. 항상 이 면접의 목적은 내가 대한민국 장교로서 이 군 조직에 끝까지 몸을 묻고 그 안에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인가를 평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대답 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내가 장교로서의 가져야 되는 속성 무엇을 드러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답변을 한다면 그게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로 많이 드는 것인데 가령 자기소개 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무슨 어떤 어머니와 뭐 대부분 뭐 엄격하신 아버지와 인자하신 어머니죠. 대부분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다 그런데 엄격하신 아버지와 인자하신 어머니들 사이에서 뭐 몇 남 몇 녀에 몇째로 태어났고 중학교 몇 년도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거는 누구도 알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서는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사실. 말은 많이 했지만 내용이 없어요. 반면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어릴 때 강원도 두메사권에 살면서 친구들과 함께 원 없이 뛰어놀았습니다. 친구들과 산과들을 헤치고 뛰어놀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체력을 그때부터 운동하는 습관과 체력을 키웠고 그렇죠? 친구들과 함께 단체로 놀면서 그 안에서 놀이도 조직하고 친구들을 끌면서 리더십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두 개의 사례는 극명한 차이가 있죠. 하나는 말을 많이 했지만 그 안에 아무런 장교로서의 특성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하나는 내가 체력만큼은 뒤지지 않는 인재입니다. 또한 내가 리더십을 갖추고 어릴 때부터 리더십을 발휘한 인재입니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답 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항상 뭐 내가 장교로서 어떤 특성을 자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라. 그렇죠? 그게 목적을 확실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좋은 답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례와 성장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는데 진짜 말을 잘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요. 자신의 사례 속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뭘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은 뭐 장교로서 솔선수범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뭔가 이제 이런 개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죠. 개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얘기를 많이 한 거지만 사례를 얘기하고 성장점을 얘기한다면 아 이거는 정말 사실이구나. 얘가 이런 일을 정말 느끼고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 걸 면접관이 느끼기에 훨씬 편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막 늘어놓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사례를 간략하게 얘기하고 그 안에서 느낀 점, 특히나 성장점을 얘기해라. 결국 알고 싶은 건 뭐냐? 이 친구가 장교로서 알만께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남들 다 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사례로 포장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될 것이다. 자, 꼭 나오는 질문들은 철저히 좀 준비해 가라. 개인적으로 학생부나 지원 동기서를 보면서 이렇게 묻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례와 느낀 점으로 얘기해야 되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원 동기나 앞으로의 학업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기 뭐 성격상의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나올 게 거의 확실하니까 좀 아예 답변을 준비해서 철저히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게 AI 면접에서도 이런 질문들 위주로 나오니까 그 이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해 놓을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 우리 어떤 친구들 중에는 말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또 우리 요즘에는 글을 많이 좀 읽지는 않잖아요. 글을 많이 읽어야 또 말의 논리성이 생기고 말도 잘할 수 있게 되는데 연습도 안 해보고 글도 많이 안 읽어보다 보니까 자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많이 좀 전달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버버 하면서 쫄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 내가 좀 많이 심하다 많이 못한다 그런 친구들은 아예 글로써 써보고 교정받아요. 옆에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쌤 저 이렇게 답안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그래 이렇게 교정해보고 우리 지원동에서 썼듯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걔들의 키워드들을 보면서 키워드를 연결하면서 연습해요. 누구 앞에 두고 연습하는 게 좋은데 맨날 부모님 앞에 두고 3시간 연습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거울 보고서라도 이렇게 좀 힐끗힐끗 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스토리 소스를 딱 마련해가지고 가라. 그 얘기는 쿡 찌르면 그냥 바로 나오게. 그렇게라도 해야 그게 진성이죠. 우리 그만큼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물론 1차 끝난 뒤에 당연히 그렇게 좀 시간을 그런 데 좀 썼으면 좋겠다. 글로 써보고 교정해봐라. 자, 그 밖에 면접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철저히 점검해라. 학생부 상에서 분명히 뭐 가령 육사 친구인데 물리 시간에 포탑의 어떤 강선의 수와 포가 날아가는 거리 이런 거를 물리적으로 연구했다는 그 학생부 기록이 있는데 재밌어가지고 눈에 띌 수 있잖아요. 그래 강선에 대한 연구를 해봤어? 그래 어땠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학생부가 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학생부가 뻥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친구가 이 면접 보러 오면서 학생부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뭐에 대한 반증이냐? 너는 진성이 아니구나. 그냥 시험 보러 왔구나.
라는 반증이잖아요. 물론 자기가 3년 동안 했던 얘기, 작은 얘기까지 다 기억할 수 없어요. 3년 전의 얘기를 어제 겪은 일처럼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진성이라면, 그쵸? 거기에 써 있는 거 그거 한 번 정도는 상기해 보고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쯧쯧쯧 하는 마음이 드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학생부가 됐던, 자기가 AI 면접에서 한 얘기가 됐던, 아니면 지원 동의서에 써 있는 얘기가 됐던, 아니면 심리검사 하면서 답을 달았던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이 됐던 간에 면접의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나에게 질문이 올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점검해야겠다. 특히나 학생부를 보면서는 쭉 분석하면서 눈에 띄는 어떤 활동이 있다면 좀 잘 답안에 녹여내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결점이 있다면, 특히나 뭐 출결이 엄청나게 안 좋다거나 아니면 내신 성적이 엄청 안 좋다거나 이런 것들은 눈에 띄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킬러 퀘스천이 올 수 있고,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건 진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참고자료 철저하게 점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답안을 잘 이렇게 구성해 갔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임기응변. 가령 내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소스를 잘 꾸며갔어. 2학년 때 반장을 하면서 체육대회 준비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갈려가지고 그때 내가 아름아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라는 걸 준비해 갔어요. 근데 리더십을 안 먹고 나한테 계속 봉사활동을 물어보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반에 봉사하는 거잖아요. 관점만 살짝 바꾸면 내가 준비한 대답이 리더십 대답이 아니라 반에 대한 봉사의 대답이 될 수도 있어요. 첫 마디만 이렇게 꺼내면. 저는 반장으로서 2학년 때 반의 협력과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반의 화합을 위해서 봉사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봉사 소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너무 딱딱하게 자신이 준비한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나왔을 때 어떤 답변을 갖다 붙이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유하게 갈 수 있을까? 그 어떤 문장만 좀 바꾸면 그런 임기응변 없다 갔다 막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걸 좀 생각하면서 답변을 유연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자기소개를 열심히 준비해 갔어요. 혹은 마지막 한마디를 열심히 준비해 갔어요. 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군사관학교에 꼭 뽑혀야 되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 하라고 할 때 해도 되고, 그쵸? 아니면 마지막 한마디 하라고 할 때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질문의 요지와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임기응변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다. 물론 말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해야죠. 그러니까 써보고 노력해야죠. 그렇죠? 어쨌든 스토리 소스는 만들어야죠. 고민해봐야죠. 학생부 뜯어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면접을 보면서 답변을 준비할 때 유의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상한학교 면접의 프로세스와 면접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어때요? 쉬운가요? 자, 우리 말을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러한 얘기들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고 쉬운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본인이 어떤 토론 과정이나 책을 읽는 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해보지 않고 뭐를 준비해야겠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광릉 한샘 학원에서도 이런 면접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위해서 면접 과정을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혼자서 어떤 사례나 느낀 점을 생각하기 어렵거나 혹은 글로 써봐도 안 되거나 이런 친구들은 저희 학원의 면접 기술과정에 한번 참여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답변도 마련해주고 연습도 충분히 시켜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본인이 혼자서 안 되겠다고 하면 두 번의 도움을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면접 과정 그리고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와 영향력 그리고 준비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